시장이 돈을 벌어주지 못하는 상황일 때 시장이 막 좋아요. 시장보다 이 내수익률이 높은가요? 높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보다도 그냥 덜 해서 버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꺾이잖아요. 꺾였을 때 처음에 좀 같이 터져야죠. 그리고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을 때 들 빠져야죠. 그리고 나서 또 시장이 올라갈 때 똑같은 과정을 겪고 결국 시장은 박스권인데 나는 수익률이 여기 위에 가 있겠죠. 돈은 시장이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장에 잘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2025년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24년 한 11월달쯤에 2025년 1월달에 CES를 할 건데 시커웨이에 로봇이 대세가 될 겁니다. 엄청난 빅테크들의 대단한 캐펙스 투자의 진액을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1월 하순쯤 됐을 때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엄청난 AI가 발표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11월 말쯤에 1월달에 CES에서 젠슨왕이 나와서 코즈모스라는 걸 발표를 하고 피지컬 AI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할 거라는 걸 내가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간 캐펙스 규모를 60빌리언 US달러에서 80빌리언 US달러로 상향 조정할 거라고 내가 11월 말에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1월 말쯤에 딥시크라는 이상한 AI가 발표될 겁니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11월 여러분들의 투자는 굉장히 편하셨을 겁니다. 그쵸? 근데 제가 11월 말 12월 달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얻어지는 첫 번째 레슨 뭘까요? 첫 번째, 쟤 진짜 쥐뿔겁다. 두 번째, 예상, 전망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예상이랑 전망이 의미가 있으려면 잘 맞아야 됩니다. 그게 예상이랑 전망이 의미가 있으려면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적이죠, 적. 나는 딴 데 가서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예상이랑 전망하는 거 이거 진짜 쓸데없는 일이고 안 하면 안 할수록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면서도 예상하지 않는다. 나는 대응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신지 아세요? 그래. 쟤는 역시 예상하지 않는구나. 대응하는구나. 거기까지 동의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의 투자가 예상하고 전망하는 투자가 아니라 대응하는 투자로 가 있어야 저랑 사이가 점점 좋아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더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고 더 어필이 되고 여러분들의 재테크도 훨씬 더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망에 근거한 투자를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응에 근거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주식 관련한 유튜브 썸네일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2025년 주식시장을 이끌 이 주식을 사모으자.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으면 얘가 지금 좀 단계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좀 조정받으면 사세요. 뭐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그쵸? 자, 사모으기, 주정시 매수 이거 두 개만 딱 일단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게 나쁜 전략인지 좋은 전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전략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내가 안 틀려야 돼요. 이 주식은 올라간 주식인데 지금 시장이 미쳤어.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진 거예요. 아니냐고요. 사모은다. 주가가 아니 안 오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얘는 올라가야 되는 주식인데 왜 어떻게 사모을 수가 있지? 얘는 앞으로 엄청 세게 올라가야 되는 주식인데 얘를 내가 어떻게 사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모은다.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빠졌다. 조정시 매수. 이 얘기 뭐냐면 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올라가는 거. 근데 지금 시장이 잠깐 미쳐 있는 거야.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내가 맞는다. 결국은 뭐죠? 내 판단이 시장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내 판단이 더 정확해야 돼요. 시장보다. 제가 3천억의 펀드를 운영하는데 저는
확신할 수 있거든요. 애플을 한 칸 못 밀어요. 그런 주식인데 나보다 똑똑할 수 있을까? 내가 평가하는 똑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상황이라면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주식이 뭘까요? 테슬라? 테슬라를 사놓을 수 있어요? 테슬라가 오를 건데 지금 얘가 미쳐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놓는 거죠. 어찌됐든 사놓는다, 조정시 매수한다, 이거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진짜 많이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명확하게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시장보다 똑똑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또 진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표가 투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유튜브건 증권방송이건 애널리스트 리포트건 어떤 종목 추천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다음에 목표가 얼마,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내가 시장보다 똑똑해야죠. 시장이 나보다 똑똑하면 목표가 없어요. 어떻게 목표가 있을 수가 있어. 목표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트 패턴에 의해서, 테크니컬한 패턴에 의한 투자 다를까요? 기술적 패턴이라는 게 정확하다면 사실은 그 패턴은 만들어지면 안 되죠. 그 패턴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패턴이 되기 전에 다른 패턴으로 바뀌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많은 분들은 전망에 근거한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전망의 투자는 결국은 내가 시장보다 똑똑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맞춰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확률의 게임이야. 내가 승률이 높아야 돼요. 근데 제가 머니게임의 원칙이라는 주식 교과서 영상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머니게임은 확률의 게임이 아니거든요. 손익계의 게임이에요. 승률이 낮아도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승률이 높다고 해서 꼭 고수익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 아닙니다. 승률 90%라도 깨진 세계 안 날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말이에요. 확률의 게임을 하면 기본적으로 머니게임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이 확률의 게임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는 내가 유리구슬을 굴릴 수 있다가, 두 번째는 기도하니까. 제일 싫어하는 매매가 바이앤 플레이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시장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시장이 의미있게 변할 때 그때 나는 대신에 대응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전망 말고 대응의 영역에서 투자를 그동안 해왔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예상하는 투자죠. 전망하는 투자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투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은 어디가 더 힘들까요? 대응하는 투자가 훨씬 더 힘듭니다. 왜? 매일매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일매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전망하는 투자하고 대응하는 투자하고 머리는 어떻게 가? 전망하는 건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응하는 거는 되게 쉽단 말이에요. 사실은 신고가가 나면 제가 뭐라고 해요? 따라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롱사인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응의 투자는 아침마다 뭘 봐야 되고, 뭘 생각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엄청 힘들어요. 대신에 머리는 심플해져요. 시장이 주는 신호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신호를 읽는 게 어렵나? 아니라니까요. 자, 한 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초창기에 방송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좀 어렵다.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어려운 건가요? 생소한 건가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건 뭐가 어렵죠? 테슬라가 1년 후에 주가가 얼마나 될지를 맞추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1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의 투자는 한 번만 예상을 잘 하고 나면 몸이 편해요. 대신에 머리가 너무 없죠. 전망의 투자는 대신에 매일매일 뭔가를 시장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플러스 냈다, 마이너스 냈다, 이 과정을 막 하면서 결국은 지향점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은 힘들어요. 근데 대신 머리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 재테크이시잖아요. 그죠? 재테크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매일 시장을 쫓아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 돼요. 왜? 제가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해야 되는 가장 큰 건 뭐냐면 그냥 나의 매일매일의 나의 시장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겠다. 그것만 아니라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갑자기 꺼내는 이유는요, 뭐냐면 저는 대응의 투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버는 거 아닙니다. 시장이 벌어주는 겁니다. 시장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시장이 돈을 벌어주지 못하는 상황일 때 깨먹지만 하는 거예요. 경선이 시장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목표하는 수익입니다. 시장이 막 좋아요. 시장보다 내 수익률이 높은가요? 높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보다도 그냥 덜 해서 버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꺾이잖아요. 꺾였을 때 처음에 좀 같이 터져야죠. 그리고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을 때 덜 빠져야죠. 그리고 나서 또 시장이 올라갈 때 똑같은 과정을 겪고 결국 시장은 박스권인데 나는 수익률이 여기 위에 가 있겠죠. 물론 이게 한 달간의 트렌드, 2주 안의 트렌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하루만에도 다 바뀌니까. 그러나 이게 뭐 한 1년, 6개월 이상의 트렌드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익은 내가 의도해서 나는 게 아니다. 돈은 시장이 벌어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장에 잘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비빌 언덕이야, 비빌 언덕이 아니야.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매일 제일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주도주. 그냥 뭐 주도주. 그죠? 그 얘기만 합니다.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좋은 시장이냐, 나쁜 시장이냐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심플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 뭘까요? 주도주가 있냐? 앞으로 주도주가 생길 거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장 주도주라는 게 존재하냐? 그럼 좋은 시장. 주도주가 없냐? 그럼 나쁜 시장. 이렇게 구분해도 됩니다. 어떤 주식을 픽할까? 어떤 주식을 고를까?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말고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딱 두 가지 기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 비중을 결정할 때 필요한 기준, 주도주가 있냐 없냐. 주도주가 있으면 열심히 하시죠. 아니면 열심히 안 하시죠. 여기서 모든 내용이 끝나거든요. 주도주가 있냐? 주도주가 오르는 이유가 뭐야? 이거야. 그러면 그 주도주를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주도주의 컨셉이 엄청 크잖아요. 그 안에서 막 테마가 도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요. AI라는 이름으로 엔비디아였기도 했고 팔란티어였기도 했고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막 테마가 바뀌어요. 그거는 포트폴리오 상에서 매일매일 측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주도주 테마가 짧잖아요. 그리고 그 범위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빤해요. 그리고 그 주도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주도주 끝날 때 그 주도주를 팔아서 안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당분간 주식을 안 해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돼요. 그리고 그게 너무 컸을 땐 그럼 또 뭐 주도주 외에 또 상승하는 논리가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 정도만 생각하면 저는 연간 전망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연간 전망을 한 거거든요. 이 기준에서 미국의 주도주가 있나요? 있죠. 크게는 AI죠. 그 안에 뭐 피지컬 AI야? 이게 지금 헛갈려서 그런 거지. 사실 AI라는 기본적인 주도주 군이라는 테마 자체는 존재한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도주가 왜 떠? 투자를 많이 하니까. 경기는 수요라고 했죠. 수요에는 개인의 소비도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AI 사이클은 무슨 사이클이죠? 투자의 사이클인 거죠. 그럼 미국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되니까? 고점 논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게 왜 필요해? 모르는데. 전망으로 필요하죠. 전망에 투자를 하면 필요한 거죠. 예측에 투자를 한다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CES 같은 것도 보고 무슨 어떤 보고서도 보고 그러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지금의 강한 테마가 뭔지를 추려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개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서브 투 엣지다.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AI 어떤 형태든 그게 로봇일 수도 있습니다. 자율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마트폰, AI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클라우드에서 약간은 이 디바이스 단으로 오는 AI일 거다. 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이 AI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경청을 해보니 내가 그게 가장 적합해 보이더라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 주도주 외에 상승 논리가 있는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상승하는 이 AI를 제외하면 가장 독특하게 오르고 있는 쪽 하면 금융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환율식이 $1 환율을 어디까지 고려하고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할까요? 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의 환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보통 환율이 주식의 레버리지 한 10분의 1 정도 측정을 하거든요. 진짜 급격하게 움직인다. 환율이 한 1% 움직이면 난리 난 거예요. 만약에 $1 환율이 하루에 1%가 올랐다.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1,300원이잖아요. 그럼 1%는 얼마예요? 13원이지 않습니까? 1,400원이 13원이잖아요. 여러분들 환율 하루에 14원 오르면 뭐라고요? 난리 납니다, 세상이. 코스피가 1% 빠지면 그러니까 안 그러지 않나요? 이게 왜 환율에서 그렇게 고민거리가 돼야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우리가 안 좋으면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대개의 경우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매크로 펀더멘탈이 안 좋으니까 원화가 약세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이게 막 환율도 오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환율 지나서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해외 투자에 있어서 환율은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된 적은 없다. 전 솔직히요 핑계 같아요. 내가 해외 주식을 하고 싶을 때 아직 해외 주식을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해외 주식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질문을 안 해요. 지금 내가 한 5천만 원 투자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은 한 5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고 4천만 원 정도 해외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그런 상황이다. 그런 분들은 환율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지 않으세요. 환율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뭐냐면 5천만 원 투자하는데 5천만 원이 다 한국 주식인 분들이에요. 해외 주식 투자를 남들이 하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남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번 것 같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해외 주식하기가 꺼려져. 마음에 있어. 그 마음에 환율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난 지금 해외 주식하기가 힘들어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매도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과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주식을 사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팔 때 신중해야 됩니다. 매도의 폭이 커야 됩니다. 일단 아니다 싶으면 전 절반 까고 가요. 대신에 또 반대로 한 방에 다 팔지는 않아요. 한 방에 다 파는 경우는 언제냐면 진짜 조금 있을 때. 저 살 때 되게 찔끔찔끔 하거든요. 고가 낼 때마다 계속 불타는 거죠. 내가 오늘의 고가를 내가 찍을 거야. 이러면서 경쟁하듯이. 대신에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미니멈 3분의 1, 기본빵 절반. 일단 까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저는 시장보다 내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지금 먹여주고 있는 구간은 어떤 구간일까요? 결국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있을 때겠죠? 주가가 토마토 왔다 갔다 하지만 뚜렷하게 추세가 상승 추세가 있을 때 저는 수익을 낼 겁니다. 그랬을 때 매도를 언제 하냐? 언제 할까요? 추세가 훼손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빠졌을 때. 근데 그때 대부분 반등시 매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반등시 매도가 될 뿐입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할 때도요, 제가 밤새서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외 주식,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해외 주식 포지션이 2,000원이 넘어요. 해외 주식 포지션이 하루에 2,000원이 넘으면 그 회사의 손익이 하루에 55분 기본방으로 움직이거든요. 변동성이 클 때는. 근데 저는 미국 주식 본 적 없어요. 밤새서. 대신 아침에 출근해서 종가 다 나왔잖아요. 그거 보고 추세 해서 셀 사인 그럼 매도해. 그 주문은 뭐냐면 그 다음날 나가는 주문. 주문 수량 규모가 작으면 시가만 종가만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지 단 한 번도 가격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절대 양적 공성이 났잖아요. 그럼 제가 그 다음날 팔잖아요. 근데 대개 경우 그 다음날 반등을 한단 말이죠.
대개의 경우 무당을 만들어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매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대개의 경우지 100%는 아닌 거고, 저는 단 한 번도 반드시 매도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심각하게 완전하게 추세를 훼손하는 흐름이 나왔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제가 고려하지 않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 수익률이에요. 밑에서 잘 사서 수익 한 100% 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매도를 결정하면 이거는 지금까지 올라온 거, 추세가 완벽하게 훼손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매도한다. 또 하나, 이게 또 제일 다른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주식을 왜 사십니까? 오를 걸 기대해서 사잖아요. 그럼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됩니까? 빠질 때 파는 게 아니라 오르지 못할 거라고 판단할 때 파는 거니까.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이 주식이 올라갈 걸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롱사인들이 나와요. 근데 롱사인인 줄 알고 이제부터는 트렌드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단기간에 확 바뀌었네? 롱사인이 제가 옵셋 1만, 상세 2만 진짜 많이 쓰잖아요? 옵셋 됐어요. 롱사인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죠? 추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추세가 없으면 팔죠. 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빠질 것 같아서 저는 팔아본 적은 없습니다. 상승이 끝났을 것 같을 때, 그때 팔 뿐이죠.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롱사인을 봤는데 롱사인이 옵셋했을 때 주식을 팔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 손절매죠. 손절매는 계속 나가는 거죠. 한 번만 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쭉 올라요. 그럼 언제 팔면 돼요? 그 추세가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절매를 많이 하는 거고, 오히려 먹은 주식 파는 거는 신중해야 돼요. 제가 진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손절매는 쉽게, 익절은 대신에 신중하게. 근데 많은 분들은 익절 하신 다음에 만족해 하시죠. 근데 이거 먹고 팔았잖아.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익절 하셔서 만족해 하시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대박 났을걸요? 되게 너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조금 물렸는데도 꼭 붙들고 있는 주식은 누가 봐? 매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과 타이밍 딱 하나입니다. 제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주식을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먹었다고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늘 자랑스러운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제가 16분에 한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그 우리 인생에 그거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 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밸런싱 비율 조정 시기와 전략이 궁금합니다. 하락장과 항구장, 상승장 어느 타이밍에 어떠한 비율로 리밸런싱을 해야 될까요? 리밸런싱을 보통 얼마에 한 번씩 한다. 뭘 어떻게 한 번씩 한다. 이런 룰을 정하는 것처럼 가장 안 좋은 투자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장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미쳐가지고 1년 동안 주도주가 한 번도 바뀌지 않으면 그 리밸런싱을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죠. 할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슨 이런 조절 시기와 이런 거로 가는 거는 그런 거는 조금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식은 백조처럼 해야 된다고. 매일매일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매일매일 시장이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 모릅니다. 딥시크가 1월 말에 출연할 거라는 걸 알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식 투자는 백조처럼 밑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어떤 새로운 이슈가 생겼나, 그랬을 때 이런 게 변화가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고 머리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손은 움직이지 않고. 근데 많은 분들은 머리는 안 떨어지는데 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사고 팔고 반대면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리밸런싱의 비율과 조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식시장에 달려있는 이슈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연금계좌 고민되시잖아요. 그쵸? 고민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 주식계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해서 연금계좌는 뭔가 리밸런싱 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의 전속이나 국내 투자의 전속에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이 잘 바뀌던가요? 1년에 똑같이, 뭐 1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미국 주식 이게 60% 이상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요? 진짜 오랫동안 계속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럼 뭐 연금계좌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단 하나 연금계좌 같은 경우 하나만 고민을 더 하면 되죠. 내가 채권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그것만 좀 고민하면 되죠. 근데 채권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시는 순간 조금 많이 어려워지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채권 만기 실물을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중간에 포지션을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권은 ETF다, 그냥 만기 보유하겠다 라고 만기까지 오래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야 채권은 유의미해집니다. 아니면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 손실 많이 내요. 가격이 바뀌니까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심리나 투자 원칙은 뭐가 있을까요? 또한 투자 손실 시의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상시에 원래 저희 캐릭터는 굉장히 카르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주식에 관해서만큼은 주식 투자하는 그 타이밍만큼은 좀 멋져져요. 왜냐면 되게 진중하거든요. 그리고 잘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도 수많은 연습을 했겠죠. 근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연습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정리를 합니다. 제가 손으로 써서건 컴퓨터를 치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대로만 합니다. 주문도 저는 시가방, 종가방. 저는 현역이 있을 때도 시세를 안 봤어요. 시세를 언제만 보냐면요. 종가 끝나고만 봤어요. 종가 끝나고 의사결정해서 그 다음날 시가방, 종가방 주문하는 연습을 했어요. 저도 그 사이에 얼마나 수만 가지 막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원래 캐릭터가 그런 사람이니까 더 걱정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겨냈어야 하는데 제가 깨달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쓴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쓴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려면 우선 써야죠. 안 쓰고 생각한 대로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똑같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장중에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그리고 시세 안 보는 거. 제가 진짜 하나만 딱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으면 모르냐? 근데 불안하니까 뭐 그런 건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국내 주식으로 시작했으니까 저처럼 코드번호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제 자리에는 항상 타다닥 이 소리가 안 됐어요. 근데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이 심리 결국 저 원칙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시대가 움직일 때 생각하면 그 생각 아니에요. 내 마음이지. 시대가 끝나고 의사결정하는 거 엄청 고민 많이 했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진짜 시대에 안 보려고도 정말 노력 많이 했고요. 이거 두 개만 지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투자 손실 시의 멘탈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진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 바로 그겁니다. 승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실 났을 때 자르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반대로 먹은 거, 지금 먹고 있는 거, 그거 자를 때가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버릇을 들이시면 투자 손실 시의 멘탈 관리라는 말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식은 찐텐의 투자 전략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